네, 세기의 대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첫 대국은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의 패배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의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은 대국에서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계시는 김찬호 프로 6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 2007년 IBM에 입사해서 제퍼디 퀴즈쇼 그 컴퓨터가 우승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왓슨 인공지능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던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 교수님은 참고로 아마추어 바둑 6단이십니다. 5단이십니다. 일단 어제 그 두 분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알파고가 승리를 했고 이세돌 구단이 졌던 그 총평을 하신다면 어디서 딱 갈렸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알파고는 자신의 기량을 여지없이 보여줬고요.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대한 연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었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에 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의 불개패라고 했는데요. 불개라는 거는 아예 뭐 제가 바둑 초보자입니다. 저한테 쉽게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저히 역전할 가능성이 앞으로 안 보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기권을 하는 거죠. 예. 이 끝까지 만약에 진행됐으면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두 집 정도 남기는데 이제 더미 7집 반을 백한테 주게 되니까 예. 그 정도는 이제 그 다 정리된 상태에서는 극복할 여지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항복한 거죠. 예, 보통 이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말로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말하는 지지 이거를 치는 게 아니라 바둑을 그냥 돌을 옆으로 치워버리더라고요. 불개할 때는. 네, 우선 사석에 손을 갖다 대는지 해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승패를 가르는 그 판정원께서 오셔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바둑을 졌을 때 말을 잘 안 하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거나 해가지고 의사를 표시를 많이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의사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불개패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보신 컴퓨터 전문가에서 알파고가 가장 큰 장점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균형 감각이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단하게 두다가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 좀 응징하는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 상대가 약점을 보였을 때 응징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진영을 두텁게 힘을 이제 비축하고 있다가 예. 상대가 약간 이제 좀 조급한 마음에 좀 무리해서 들어오면은 그걸 잘 응징한 거죠. 그렇군요. 현대 바둑에서는 흙이 좀 초반에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덤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예. 중국 룰은 세계에서 가장 큰 7집 반을 채택하고 있어가지고요. 아하.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좀 백이 좀 유리한 측면이었는데 한번 컴퓨터가 모든 수를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한번 승세를 잡으면 그거 역전하기 힘든가요? 모든 수를 다 계산하는 건 아닌데요. 예. 그 이제 알파고는 그 사람이 두는 것과 유사한 패턴의 수를 최적화시켜서 빨리 골라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요. 일단 우세해지면 역전은 잘 안 당해요. 특히 후반에 어떤 이렇게 승기를 뺏기게 되면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승부를 갈랐던 그 대국의 중요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해설을 해드릴 곳은 바로 고정관념을 깨는 변칙수와 관련된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변칙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7번째 수라고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초반에는 보통 이제 돌을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그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잘 안 쓰는 특이한 수기 때문에 변칙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걸 변칙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약간 작전을 좀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렇게 돌을 놨을 때 저 약간 변칙적으로 있는 돌을 어떻게 하면 좀 비효율적인 상태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능력은 아주 탁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전법은 앞으로 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파고의 저 때 대응은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 수가 프로들의 공식 대국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수고요. 그러나 이제 프로 기사들이 그 인터넷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예.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10대, 20대 기사들은 1년에 한 10,000판 이상을 둡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빈번히 나왔던 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학습된 수, 말하자면 이세돌 구단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알파고는 이미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확한 파이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네. 요 설명을 했는데 그 변칙수가 저기 까만 돌이 지금 저기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전체 판세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요 자리가 변칙수로 둔 자리인데요. 요 돌이 이제 보통 이렇게 좀 가까워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상태예요. 예. 돌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강한 돌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데 이게 강한 돌이었는데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 작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세돌의 변칙수를 살펴봤고요. 알파고의 승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알파고가 이겼던 순간,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세돌 구단이 유리하다고 했었거든요. 중반까지만 해도. 원래 초반에는 좀 좋지 않았고요. 예. 중반에 좀 이제 알파고가 좀 느슨하게 두는 틈을 타서 다시 국면을 만회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아주 팽팽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알파고가 아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한 수가 나왔죠. 지금 요 네. 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흙이 이렇게 이제 모양을 형성을 했고요. 예. 백은 이쪽에 모양이 있습니다. 예. 서로 이게 큰 모양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그만 모양밖에 없는데 이쪽이 지금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이 다 깨져요. 아, 그렇죠. 백의 집이요. 네, 백이 선착을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백돌이 큰 대마가 지금 약간 좀 약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알파고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침투를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 돌이 강하기 때문에 잘 들어올 수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벽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이 흙돌이 이 백한테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놓여지고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그래서 다음 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수였고요. 여기서 이제 막아서 예. 일단 백을 가뒀습니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놨는데 예.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이쪽 돌이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아하. 일단은 여기를 이제 보강을 해서 이쪽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예. 이쪽으로 역습을 하게 되니까 이 돌하고 이 돌 사이가 끊어졌죠. 아. 분단이 되면서 집이 끊어졌네요. 네, 이 돌이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사석이 되고요. 네, 이게 죽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지금 여기를 또 이제 하나 지켰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 돌이 잡혔어요. 아. 잡혔는데 거기다 또 중요한 게 백이 둘 차례입니다. 아. 백이 둘 차례가 되면서 이쪽으로 손이 선수를 돌아버리니까. 치는군요. 네, 그렇죠. 선수를 예. 뽑아서 저쪽으로 손이 돌아오게 되니까 백이 원하던 걸 다 얻었죠. 예. 여기서 형세가 백 쪽으로 기울어 버렸죠. 아. 네, 그래서 이 수가 진짜 그 이세돌 구단이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든 네, 그런 한 수였습니다. 그때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 이 선수를 치고 저 좌상을 치고 나갔을 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이세돌 구단 정도면은 사실 이렇게 당했을 때 이제부터는 그 알파고는 나하고 호적수다.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알파고도 팽팽한 상황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은 수가 거의 최선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팽팽한 상황이냐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아주 잘 둬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생후 2개월 된 딸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죠. 20대 부부에 대해서 긴급 체포 영장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딸을 학대에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오정경찰서에서 발생한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죠. 조은현 프로기사 출신이죠. 네, 네, 조은현 기사가 프로바둑 기사 조은현 구단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4.13 총선 비례대표 공모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계의 사실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은현 구단의 새누리당 입당이 오늘 아침부터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책임 당원으로 입당을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 신청일은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알파고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왓슨을 개발하신 컴퓨터 전문가에서는 어느 순간에 딱 느꼈습니까?
일단은 그 알파고의 승리가 그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반갑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 막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이 컴퓨터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예. 수많은 연구자들이 거의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가장 그 재능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은 예. 오히려 이세돌 구단한테 압도적으로 만약에 알파고가 졌다 그러면은 좀 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서글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좀 반갑고요. 예. 그다음에 바둑팬 입장으로 보면은 알파고의 실력이 그 작년 10월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이세돌 구단이 정상적인 실력만 발휘했으면은 그 질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어제는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몇 게 번의 실수를 했을까요? 거의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알파고도 한 5번 이상 실수를 했는데 예. 정상급 레벨에서 한 실수를 3번 이상 하면은 그 바둑을 사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예. 127수가 결정적 승부수라고 네, 했고 네. 그때가 실착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실수했던 장면을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면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요. 예. 이제 이쪽을 이렇게 붙여서 예. 여긴 이어져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뭐 이제 이쪽도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쪽만 보시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둬서 이 돌을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면에서 사실 여긴 벽이기 때문에 내 돌이 가까이 가봐야 좋을 게 없어요. 어허. 상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예. 가서 얻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단단하게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아하. 여기 작지만 예. 이쪽에 집을 취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하. 예, 그렇게 됐다면 뭐 이런 정도의 진행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이렇게 둬서 예. 뭐 이렇게 흙이 여기서 한 7, 8집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뻗는 바람에 예. 이쪽을 뻗는 바람에 백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안으로 더 치고 네, 들어갔죠. 파고 들어오니까 예. 흙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막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이 돌이 있어서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죠. 없습니다. 집을 못 짓는 상황. 네, 그렇죠. 서로 여기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백이 그 사이에 뒤쪽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예. 이쪽 집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아.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를 차지하고 또 백이 두 차례가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형세가 백 쪽으로 기울어 버렸죠. 결정적으로. 예. 예. 이른바 패착 결정적 실수가 바로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왜 늘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평소에 이세돌 구단이라면 이렇게 쉽게 상대한테 집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직 컨디션이 약간 회복이 안 된 것 같다라는 좀 그 전에 생각이. 또 많은 경기를 치렀었죠. 이세돌 그렇죠. 구단이.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은 조금 실수가 많지 않으냐 되는데 자 반면에 그 우리가 사람이라면요. 네.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합니다. 내가 이제 상대방과 바둑을 둘 때 내가 지겠구나라고 하면 위축이 되고 내가 승기를 잡았구나 하면은 더 잘 두게 됩니다. 막 갑자기 뭐 아드레날린도 분비가 네, 되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컴퓨터는 그게 없어요. 내가 그렇죠. 지금 지고 있어도 감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불리하다는 건 인지는 하지만 그거를 감정으로 표출이 돼서 그 상황을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가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둑에서 보면 이제 반전무인이라 그래서 그 바둑판 앞에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바둑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이상적인 경지인데 예. 알파고는 그걸 이미 이룬 거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렇죠. 자기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경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순간만이라도 방심을 하면 바로 또 턱밑까지 추격을 하거든요. 컴퓨터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이요.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없는 알파고. 근데 그게 이제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어제는 이세돌 구단이 너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세돌 구단이 입단하기 전까지 이제 오랫동안 지도해왔던 권감용 8단이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까지 긴장한 거는 처음 본다. 뭐 예.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알파고는 100% 실력을 발휘했지만 이세돌 구단은 글쎄 70%도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국을 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많은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인간과 컴퓨터의 싸움에서 그래도 설마 인간이 그 도구한테, 종한테 주인이 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번 대결에 대한 관심은 대국장 안은 물론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중계를 볼 수 있는 TV 주변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국 시작 3시간 반 만에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파고가 이기는 걸 보니까 우리도 머지않아서 기계하고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되게 놀라운 마음이 드네요. 바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부활시킨 것은 올해 초 종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시작됐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천재 바둑 기사로 나오면서 바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후 이번 대국으로 대중의 관심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장년층의 관심사였던 바둑이 드라마에 이은 세기의 대결로 젊은 층에도 확대된 겁니다.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국을 두는 거니까 누가 이길지 그게 되게 관심이 가고. 시민들은 남은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꼭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이세돌 구단을 계속 응원해서 우리 인간 지능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대국은 4차례. 세계의 대결이 인간과 인공지능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번 세계의 대결로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공지능 AI. 1997년 IBM의 딥블루가 2번의 도전 끝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습니다. 인류와 인공지능이 대결을 펼친 지 30년 만의 일입니다. IBM은 딥블루에 이어 2004년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왓슨을 개발하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 미국의 TV 퀴즈쇼인 제퍼디에 출연해 우승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AI는 감성이 없는 로봇이 넘을 수 없는 영역인 예술에까지 손을 뻗습니다. 지난달 구글의 인공지능 딥드림이 그린 추상화의 모습입니다. 29점의 그림이 97,000달러에 판매가 됐는데요. 또 미국 예일대가 개발한 쿨리타는 음계를 조합해서 작곡까지 해냅니다. 이렇게 무섭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보면서 영화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떠올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의 현주소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도구한테 졌다는데 실망을 감추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구는 결국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기뻐할 일일지 아쉬움이 남는 대국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왓슨 컴퓨터 제퍼디의 퀴즈 프로그램, 유명한 그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우승까지 한 왓슨,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감동근 교수께 그 당시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퀴즈 프로그램까지 출연할 컴퓨터를 만들게 생긴 거였죠? 이게 이제 퀴즈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규칙이 없습니다, 거의. 이거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이제 어떤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예.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비유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인간이 아닌 것은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규칙이 정해져 있는 이런 바둑과 같은 보드 게임보다 오히려 더 컴퓨터한테는 어려운 분야로 받아들여졌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도전을 하고 우승을 하는 순간 그걸 만든 개발자로서는 지금 구글 개발자가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간을 꺾은 컴퓨터를 만든 개발자는. 체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퀴즈쇼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글 지금 개발자들도 그렇게까지 기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분들은 시간 문제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시간 문제 네. 무슨 말씀이시죠? 언젠가는 이번에 혹시 이제 이세돌 구단한테 이제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패하더라도 예. 언젠가는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다. 머지않아.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그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이긴다. 네. 그러면 뭐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이제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게 그 뭐 퍼지 이론도 그렇고요. 네. 그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너가 알아서 찾아가봐라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는 인간을 지배하려 드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 거 소위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컴퓨터가 자의식까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이 바둑 컴퓨터하고는 완전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 연구할 때 사람의 두뇌를 이제 그대로 흉내내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사람의 두뇌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세돌 구단은 바둑도 두지만 뭐 작곡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래도 그림도 부를 수 그리고 있고. 퀴즈쇼도 풀 수 있고. 아. 근데 이 알파고는 바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 지능이 너무나 이게 복잡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아주 세분화해서 단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두루 합치면은 두뇌 비슷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접근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둑 컴퓨터, 이 바둑에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이 이긴다 그래도 그런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더 먼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입장에서 저렇게 이제 시민들이나 뭐 저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질까?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네, 보십니까? 네, 앞으로의 네.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인공지능의 미래.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기술이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도 있고 유해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해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논의들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우리 저희 자녀들을 갖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거는요. 뭐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죠. 근데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카이스트가 만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기 이제 김찬호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굉장히 그 세부 분야 들어가면은 이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아이디어도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원래 아. 예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예. 그걸 이제 실행할 그런 인력, 자본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되면은, 예, 우리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국 1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오늘 어떤 대국이 펼쳐질지 이세돌 구단에게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세돌 구단이 어제는 좀 너무 성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파고를 상대할 때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 차분하게 두다 보면은 알파고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면 그 약점들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약점만 노출되고 자꾸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이세돌 구단이 좀 여유를 가지고 예. 좀 대국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두 번째 대결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호 프로 6단 그리고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